산업통상부가 3차 석유 최고 가격을 2차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터당 보통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으로 10일부터 2주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중동전쟁 휴전 소식에 8일 서부 텍사스상 원유는 전일 대비 약 16%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휴전 후에도 감행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다음날 다시 3% 넘게 올랐습니다.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 기본 취지는 같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계속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휴전 합의 이후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앞으로 석유 가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방향성을 찾는 과정이라서 저희가 이번에는 일단 동결을 한 거고요. 산업부는 최고 가격을 동결했는데도 부당하게 석유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없도록 주유소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부처 합동점검단이 현장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탈세는 가족 간 거래나 명의신탁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 당국이 외부에서 탈루 사실을 사전에 포착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모두 780건. 국민 감시망이 촘촘하게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어차피 부동산 탈세 제보가 주변에 그런 얘기들이 없으면은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면은 탈세 정황을 확인해서 국세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탈세 행위입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통해 가능합니다. 개편된 관세 부과 방식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개편된 관세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입니다. 철광과 알루미늄, 구리 파생 상품에 대한 관세인데요. 개편 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광과 알루미늄, 구리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가치에 대해서는 글로벌 관세 10%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복잡한 함량 가치 산정 의무가 폐지됐습니다. 대신 제품의 전체 통관 가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율은 50%와 25%, 15%로 책정됐습니다. 철강 등 함량 무게가 품목 무게 대비 15% 미만인 경우에는 10%의 글로벌 관세만 적용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네, 정부는 함량 가치 계산 부담이 사라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 중견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통관 관련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수가 기존보다 약 17% 감소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관세 부담 규모도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상무부 USTR의 파생 상품 직권 추가 가능성 등 다소간의 불확실성도 남아있는 만큼 민관이 협력해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우리한테 최대한 이익이 되어야 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실은 강 실장이 무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하고자 한다는 한국 정부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선 에너지와 물류, 교통 분야 협력 확대 등 폭넓은 현안도 논의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가 통신산업 쇄신과 협력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배경은 부총리는 해킹 사고와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정보 보안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과거 해킹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기존의 보안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다는 각오로 이번은 더욱 단단히 다지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통신요금 개편을 통해 기본통신권 보장도 추진됩니다. 앞으로 통신 3사의 모든 LTE와 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이 적용됩니다.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이나 인터넷 검색 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등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요금제 구조도 개편됩니다.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하고 기존 3만 원대 후반이던 5G 요금제 하한선도 2만 원대까지 내려갑니다. 통신 3사 모두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데이터 안심 옵션, 어르신들에 대한 음성 문자 제공 확대 등 요금체계 개편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 3,800억 원 정도의 혜택이 국민들께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차세대 네트워크와 AI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해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한 뒤 7차례 연속 금리를 묶으며 동결 기조를 이어간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한미 금리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를 유지했습니다. 최근 중동 상황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회담에 이어 공동 언론 발표가 진행되고 이 대통령과 투스크 총리는 공식 오찬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현행 기간제법의 맹점을 지적했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후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상시 고용 전환을 독려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기간제법. 그게 이제 결국은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이제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현실적으로 대안을 좀 만들면 좋겠다. 논의를 좀 하면 좋겠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이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고용주는 1년 11개월만 잘라 고용하고 절대 2년 넘게 계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력 차이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이 잘 돼 있고 단단히 뭉쳐 권리 확보를 잘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용자 입장에선 정규직을 뽑지 않는 게 상식이 돼버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노동자 위상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휴전 합의 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신이 해상 데이터 서비스 업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휴전 이후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1척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과 선박들은 사실상 이란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경우로 분석됐습니다. 우리 선박들도 여전히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 선박 26척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대기 중입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란 특사를 파견합니다. 외교부는 정병하 극지협력 대표를 외교장관 특사로 임명해 금명간 이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견을 통해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국민과 선박 선원의 안전,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세예드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정세와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